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어제 정말 대폭락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연쇄작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증시와 채권 모두 심각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또 우리가 그나마 좋게 생각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빌 에크먼의 말 한마디로 이틀 동안 급락했던 채권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채권에 대한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었고 단순히 한 개인의 말에 의해 그 큰 채권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빌 에크먼이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시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어본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의 약발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 소식입니다. 중국도 워낙 지금 부채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중국이 부양책을 내더라도 뭐 주식 거래세를 반으로 줄여준다거나 금리를 약간 낮춰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발표를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게 딱히 효과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인지 이번엔 아예 작정을 하고 1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직접적으로 풀기로 한 겁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1370억 달러쯤 되고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185조 770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돈을 푼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근데 문제가 지금 중국이 돈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 돈을 구하기 위해선 결국 중국 채권을 발행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미국 채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일본이 요즘 너무 불안불안하잖아요. 미국채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채를 매도하며 환율 방어에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미국채 금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겠죠. 어제도. 여기에 또 5년물 국채 입찰도 예상보다 저조한 수요를 보이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나스닥도 엄청난 폭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우선 구글이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 대한 실망감으로 10% 가까이 폭락하며 전체적인 나스닥 증시에 안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하루 만에 구글이 심하게 폭락한 건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사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글이 이렇게 클라우드 때문에 엄청난 폭락을 해버리니까 시장에선 그 불안 심리가 곧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아마존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클라우드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업계 1위인 아마존이 본인들의 파일을 좀 뺏긴 거 아니야? 그럼 아마존도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퍼지게 되면서 아마존도 무려 5.5%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4대 빅테크 기업에 속하는 구글과 아마존이 양쪽에서 저렇게 크게 빠져버리니 나스닥 지수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엔비디아, AMD, TSMC, 인텔, 퀄컴 같은 대표 반도체 기업들도 죄다 5%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사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뭐 살아남은 기업이 없습니다. 다 떠나서 채권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살아남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죠. 아무튼 또 이스라엘 전쟁 관련한 소식도 전해드리자면요. 그냥저냥 적당히 끝날 것만 같았던 분위기의 전쟁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TV 연설에서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말려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웬일인지 이스라엘은 자국민 학살에 대응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오히려 네타냐후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위험자산인 주식에서는 더욱더 자금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은 그나마 하락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채권도 뭐 엄청난 회복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었던 것이 그나마 하락폭을 좀 줄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요즘 장세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분위기가 좀 작년 대폭락장 때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특히 채권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힘드실 텐데요.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주식시장도 같이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주식이고 채권이고 전부 다 빠지면 더 최악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보자면요. 어차피 채권 문제는 언젠가는 풀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채권이 이 지경인 상황에서는 주식시장도 절대 안심할 수가 없고 상승한다고 해도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권이 더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선 우선 주식시장이 무너져야 한다는 기존의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차라리 주식이든 채권이든 빨리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건강하고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차피 지금 손절하고 시장을 완전히 떠날 분들이 아니라면 마음을 좀 비워두고 당분간은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